안녕하세요. 제알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벌써 이제 2월 중순을 지금 지나가는 문턱에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이 뭐 또 찾아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고 이제 새해다 또 22년이다 호랑이 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바로 또 한 달이 또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가네요. 진짜 실제로 엊그제요. 엊그제 이제 하고 보는데. 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반복하면서 건강상에 이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 건강 지키시면서 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분들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블랙아이스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건강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 그 촬영했던 게 폐기물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네. 생각보다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조회수가 안 나왔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고 재미도 좀 없었고. 근데 반면에 또 이 폐기물 관련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또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차주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고나 윙바디를 끌고 계셨던 분들이 폐기물에 이제 관심을 좀 보이기도 하셨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뭐 평소에 폐기물에 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폐기물이 뭔지 모르시고 하셨으니까 네네. 아마 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네. 관련된 일자리도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TO가 다 차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달 넘버3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네. 지금 현재 넘버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넘버 가격이 좀 약간 좀 유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유동을 친다는 게 이제 뭐 상한선, 뭐 하한선 이 폭이 지금 좀 넓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기존에는 제가 이제 한 500에서 550이라 얘기했으면은 네. 지금은 한 450에서 600. 그러니까 넘버라는 것은 제가 네. 저희가 이제 한 달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일마다 또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급하신 분들은 넘버를 빨리 장착을 하셔야 되고 등록하고 나서 이제 최대한 빨리 내가 넘버를 달고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좀 더 웃돈을 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번호판 요율에 따라 갖고 또 보험 요율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0%짜리는 그 이제 번호판 금액이 좀 더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농달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금 2,800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한 3,100에서 3,200 사이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대 쪽에서 변화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네. 그 변화가 좀 뭐 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 부분은 아마 다음 달까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일단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또 안정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소식을 또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식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굵직한 소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드디어 이제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 배송 기사라고들 하죠. 쿠팡이라던가 쿠팡 이츠, 뭐 마켓컬리 뭐 이런 네. 등등이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배송 기사가 이제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까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지입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좀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특수 고용직이라고 이제 흔히들 부르게 되는데 네. 그거를 한번 뒤집을 만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최근 이제 법원에서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지입차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수고용직에 해당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 회사가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아실만한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파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1인 시위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19년 5월에 이제 운송업체에서 이 계약을 통해서 진행했던 차주분이 한 분 계세요. 이듬해 20년 3월쯤에 도급계약 위반으로 뭐 무단 방송 촬영이라던가 이런 거를 했다 이거야. 근데 계약서상에는 써져 있던 거죠. 하면 안 된다. 그런 위스탁 계약서상에. 그렇죠. 네. 뭐 방송 촬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또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 계약 해지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솔직히 계약서에 써 있으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원직 복직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는 복직 시기를 조율했지만 차주분이 차량이 이미 처분한 뒤였고 다시 차량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뭐 차량을 알아와라고. 이 사건의 전말은 구체적으로 하루 이틀의 차이인지 며칠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분이 계속 이제 파업을 실시를 했었고
이에 회사가 2020년 12월에 소송을 합니다. 회사가? 네, 회사가. 뭐 여기서 경기방 노동위원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끝냈는데 법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동종업계라고 보는 여기가 사실 홈플러스거든요. 이제 이마트나 이제 이런 곳들도 덩달아서 이상하게 좀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살짝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만 이제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큰 회사에 소속돼서 네. 노동자처럼 움직이는데 네. 다만 이제 이 빌어먹을 지입제도 한국과 일본만 살아있는 이 지입제도를 악용을 해서 네. 지금 그것처럼 쉽게 떨쳐낼 수 있고 뭐 표면상으로 보면은 진짜 계약 관계잖아요. 네.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니까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뭐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이게 나중에 커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사대보험이 뭐 그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판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네. 어쨌든 만들어졌다라는 게 추후에 뭐 반드시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좋든 싫든 뭔가가 이제 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CJ 대한통운 이러다가 아주 X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유튜브엔 욕을 쓰면 안 되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일어난 아주 수도권 분들은 제일 잘 알고 계시죠. 택배 노조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택배기사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이 추가 이윤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회사의 이윤으로. 예, 회사 이윤으로. 근데 CJ에서는 어쨌든 그거예요. 이제 저번에 이제 사회적 이 합의를 했을 때는 이 인상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라는 건데 아니다. 이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해줘야 된다. 원인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시기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짧게들 하시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고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CJ 대한통운은 직접적으로 차주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점과의 계약을 하는 것이고 대리점과 차주의 계약 속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근데 이거를 또 본사 이 약간 좀 삼자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이 문제들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사실 소상공인이에요. 보통 이제 마켓컬리라던가 이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대기업들은 전혀 뭐 문제가 되기 전혀는 아니지만 극히 뭐 데미지를 입을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변경이 되어서 다른 수단으로 배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원래 계속 오시던 분이 안 오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게 우체국 택배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요금 인상이 좀 많이 돼요. 뭐 1,000원 가까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박스가 뭐 한두 박스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더 자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수많은 고객 이탈의 움직임도 아마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를 아예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랑 동시 계약을 해서 차라리 이런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그 다 서로의 피를 깎아먹는 네.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서로의 살이 아니라 본인의 그냥 살이죠. 근데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얽혀 있고. 근데 어쨌든 차주분들도 본인들의 이익 그리고 약간 좀 부당함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죠. 세 번째 소식은 이 두 번째 소식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네. CJ 대한통운이 이러다가 큰일 나지만 이것이 곧 기회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초대형 대기업이 있죠. 바로 쿠팡입니다. 타사의 위기는 꼭 기회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CJ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쿠팡은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3자 물류를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 단가를 950원을 지급을 하고 기사당 이 700만 원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파격 조건을 내세운 것이 바로 쿠팡 퀵플래스죠. 네. 예, 근데 이제 해당 광고가 솔직히 카톡이고 어디고 다 보여요. 맞아요. 예, 어디서든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본사 직원 같은 경우는
두 달 전 작년의 일이었다. 난 지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아마 기자분께서 CJ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쿠팡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해서 이런 뻘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기자의 그렇죠. 기자분들은 좀 더 자극적인 소스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퀵플러스 자체 그리고 쿠팡에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또 높고 차주분들이 만족스러워할 만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퀵플러스로 옮기는 차주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생긴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신규 차주분들 말고 기존에 하고 있던 차주분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CJ 같은 경우에는 쿠팡은 3자 물류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현재 우리가 이 택배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라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어느 분이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쿠팡이 지금 거기까지 일어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예, 진짜 얼마 안 걸렸고 퀵플러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생각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진짜. 네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은 오르는데 유가 보조금은 왜 원복을 안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소식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좀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작년 11월 유가 억제를 위해서 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가 최근 다시 치솟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혼자서 영상을 촬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저 1,300원까지 떨어졌던 이 경유값 1,300원은 아니고 1,300원대 까지 떨어졌던 경유값이 이제 최근 서울 기준으로 해서 1,500원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차주들은 인하된 유가 보조금으로 유류세 세금 공백을 채웠으면 기름값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정말 이건 비판받을 내용 맞아요. 충분히 맞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원인은 이제 국제 유가 자체가 너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의 일부로 돌려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관련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채 유가 보조금 삭감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끝인가? 자기들이 얘기를 했으면 법을 바꾸면 되지 왜?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던가 위에 올리던가 대선을 준비하느라고 저기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찍어 먹고 제일 열심히 어디 가서 향 피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봉이야 맨날. 직장인들이 봉이고 그다음에 화물차주분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맨날 봉 취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실까 싶어요, 저는. 모르죠. 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저기 누군가는 저거 뭐냐 앱으로 뭐 구인구직 하는 것도 몰랐다. 아니지, 본인들이 일단 직접 기름을 안 넣겠지.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갑다. 나 한 표 더 받아야지. 보통 이런 식일 겁니다. 누구는 저기 대장동에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전 둘 다 싫어요.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다섯 번째 소식은 현대제철도 이제 수소 트럭을 달리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인가 이제 포스코랑 또 어디였죠? 이제 CJ. 네. 그쪽 그리고 쿠팡이었나요? 어쨌든 이 수소 트럭을 한 대씩 배치를 하고 이 시범 운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을 이용하는 운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룹 자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현대제철 울산 1공장에서 생산된 모빌리티 부품을 아산 등 이 근중거리 7군데 이상의 구간에 운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울산 지역에는 수소 충전소가 10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충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3년까지 시범 운행을 해보고 이후에는 뭐 500대, 600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목표는 현대의 목표는 1만 대였잖아요. 그래서 1만 대를 채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차량이 출시됐을 때 차량이 금액이 그러게 과연 이 차량이 얼마 정도 할까.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수소트럭이 시작하기엔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충전소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브랜드 소식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 현대 그리고 벤츠, 다임러, 이베코, 이스즈는 소식이 없습니다. 타타데우 제일 먼저 해볼 건데 첫 번째는 2가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맥센 1호차 전달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왔었죠.
맥센. 2월 9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 진행이 됐는데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이 이후 3월 2일까지 수도권, 충호남 그리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 전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댓글에 이제 순회 전시는 하는 일정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전국 순회 전시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어디로 간다라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두 번째, 타타데오 미즈센 그녀는 누구인가? 미즈센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처음 몰라요? 뭐예요? 이 타타데오에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잡으면서 가상인간이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좀 잘 나간다는 브랜드들 다 있잖아. 뭐 청년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놓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아바타 같은 개념이야. 그렇죠. 가상현실 속에서 그 옛날에 그 아담 이런 그 2000년대. 그렇지. 뭐 그런 느낌으로 된 건데. 사이버 가수.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정 브랜드들마다 다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캐릭터에서 좀 진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진화를 한 거고 이제 워낙에 이제 사이버 세상처럼 이제 되는 거니까 가상 인물이 실제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녀의 이름은 미즈센이라고 합니다. 미즈센이라는 여성을 필두로 해서 차량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였는데요. 이 직장인 콘셉트의 30대 초반 여성이라고 하고요. 커리어. 영국 유학파 출신의 타타데오 디렉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대기업의 디렉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창한 영어 솜씨와 전문 지식으로 맥센과 굿센의 신차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진행하면서 고품격 이미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건 안 나와 있겠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개발 비용에 좀 더 썼으면 그렇잖아요. 거의 한 10년 넘게 만에 바뀐 차량인데 괜찮아요. 조금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추는 느낌이라고. 전 타타데오 좋아하는데요. 좀 그래요. 전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볼보 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볼보 트럭은 내년부터 전기 대형 트럭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볼보의 FLFE 일렉트릭을 18년도에 유럽에서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시범 주행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트럭 라인업의 전동화 자체를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3년 대형 전기 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현재 인증 소요 시간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선제 조건이 약간 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볼보에서는 어쨌든 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약간 좀 문제가 되었었던 게 한국 같은 경우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이 차량 폭을 최대 2.5m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폭을? 볼보의 이 일부 트럭, 그러니까 아마 전체는 아닐 거예요. 아마 FL은 아니겠지 적어도. 그 이상의 트럭이 2m 55가 되는 거야. 넘네. 5cm 때문에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볼보는 한국에서는 전기 트럭이 아마 출시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있었던 전망인데 볼보가 한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 5cm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지만 승용차로 보면 굉장히 또 큰 수치잖아요. 화물차는 더 커요. 그렇죠. 이 5cm를 위해서는 모든 규격을 다 바꿔야 되고 이 충전지라던가 이 사이즈 전체를 다 아예 재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볼보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구조역학적으로 보면은 이 5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괴랄한 수치죠.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면 포기를 했을 텐데 볼보는 포기하지 않네요. 역시 볼보다. 볼보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해서 볼보 소식은 그렇게 끝이고요. 만트럭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TGS를 출시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못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만트럭 두 번째 소식은 수입 상용 트럭 리콜 폭증에 따른 사태 중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20년, 21년? 20년에 대비해서 21년에 수입차 리콜 사태가 한 360% 증가한 거야. 20년에 비해서. 근데 그게 한 1만 8천여 대 정도 돼요. 1만 1,170대가 만트럭이었다. 만트럭이었다. 이유로는 엔진 결함 문제와 보조 제동 장치 그리고 차량 실린더 헤드랑 EGR 모듈, 오일 세퍼레이터, 프리타더, 냉각수 호스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차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만트럭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다 엔진 쪽이거든요.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주변 부품. 근데 사실 그 모든 자동차에 있어갖고 아니야 엔진 부품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엔진 주변 부품, 냉각수, 그렇지. 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에 관련된 모든 부품들이 지금 다 약간 문제 증상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차량 중에 가장 비싼 게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2년 되면서 사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이벤트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목적 중에 하나도 만트럭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네. 그 시청자분들 아니면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못 잡는 것이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 아마 잡아 나갈 건데 네. 잡아 나가겠죠. 네, 그다음 소식입니다. 네. 스카니아는 이 추우면 얼어붙는 브레이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량 리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트럭은 아니고요, 덤프 트럭이 아마 대다수인데 날씨가 추워져서 잠긴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다는 차주들의 말이 초반부터 있었어요. 초반부터 있었는데 그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라고 AS에서 센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근데 어디서 구해? 근데 이제 이 영하 한 5도 이하로만 내려가면은 이 비슷한 증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본 문제는 뉴스 프로에도 나왔던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20년대부터 시작된 이 덤프 트럭 모든 모델들을 죄다 리콜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리콜 대상이 한 130여 대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130대 정도를 팔았다라고 볼 수가 또 있겠네요. 덤프만. 덤프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소식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좀 브랜드 소식이 좀 재밌는 게 많네요. 사실 그 굵직한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작년이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그렇죠. 작년에가 모든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갖다 놓더라도 그렇죠. 작년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만한 주제들은 아니에요. 확실한 그렇죠. 거는 어쨌든 배송 기사 관련된 문제들, 뭐 파업 문제 그리고 어쨌든 유가 보조금은 지금 유가 보조금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적용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아마 조만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GS 부분을 좀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차량을 아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들죠. 아마 초창기이기 때문에 차량이 나오자마자 바로 윈도우될 거라 어떤 내용이라도 관련 영상이라도 최대한 수집을 해서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넘버 3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식,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제일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